조규성 선수도 머리를 자르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산뜻한 출발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경고도 좀 많았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터지지 않았죠. 특히나 조규성 선수는 바레인전에서 아쉬운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팬들의 걱정을 받기도 했죠. 물론 전반적으로 이날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이 나빴던 편은 아니에요. 첫 골 장면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가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황인범 선수에게 공간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수비와 경합하면서 뒤에 이재성 선수가 프리하게 볼을 받기도 했고요. 이강인 선수의 역전골 상황에서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을 걸면서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죠. 결과적으로 이는 득점으로 연결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온 중요한 찬스들은 좀 많이 날리긴 했어요. 측면에서 온 이재성이 크로스를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날리게 됐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결과긴 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동점 상황에서 완벽하게 넘겼는데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최전방에서 바레인의 센터백들을 상대로 완전한 우위를 보이지 못한 거죠. 이날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의 평점은 평점 5.8점으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았어요. 72분 동안 출전했는데 유효 슈팅은 없었고 빅찬스 미스가 무려 2개예요. 살짝 베르노 느낌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경합 상황에서도 볼을 한 번도 탈취하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 승리가 한 번밖에 없었죠. 그런데 소유권 탈취는 무려 6번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현재 조규성 선수의 선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지난 사우디전과 싱가포르전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A매치 10경기에서 모두 출전했는데 총 기록은 2골과 도움 하나. 조금은 아쉽죠? 물론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이 정작 제공권을 활용한 조규성 선수의 장점을 대표팀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 조규성 선수를 조커 카드로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조규성이 조커로 나와야 하는 이유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당시 원래 주전인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주전 자리를 인정받았어요. 특히나 골에 더 집중하는 황희찬 선수보다 연계나 압박에 강점이 있고 활동량이 우수한 조규성이 화려한 대표팀 이선에 더 어울리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대표팀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규성 선수가 나왔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현재 K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주민규 선수가 국가대표와 연이 없었던 이유도 주민규는 압박이나 활동량에 강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조규성은 본인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연계도 해주고 특히나 월드컵 가나전처럼 훌륭한 헤딩골을 득점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활동량은 많지만 터치가 그리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조규성 선수가 연계는 장점이 있긴 한데 투박한 유형이란 말이죠. 조규성이 케인의 플레이를 따라하기 위해 영상을 많이 본다고 했지만 케인의 연계는 거의 월드클래스급 미드필더죠. 이 반대로 조규성 선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센터백으로 선수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대 앞에서 슈팅을 먼저 가져가기보다는 동료들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이를 받쳐줄 만한 섬세한 볼터치는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조규성 선수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바로 헤딩이죠. 근데 요즘 왜 그 장점이 안 나올까요? 클린스만호는 벤투와 다르게 이강인이 왼쪽에 서지 않고 오른쪽 측면에서 뛰기 때문에 정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가나전 2골 다 왼발로 왼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헤딩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오른쪽에서 뛰니까 이 정발 크로스 자체도 굉장히 적어지고 조규성의 현재 장점을 살려 쓰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럼 도대체 조규성 안 쓰면 누구 쓸 건데? 그래서 저는 손톱, 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케인이 이적한 이후에 토트넘에서 스트라이커로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죠. 특히나 압박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가 2위고요. 압박도 전체에서 2위죠. 5대 리그로 넓혀봐도 센터포워드 기준 압박이 전체 1위고요. 5대 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 수비 스프린트가 전체 1위죠. 또 당연스럽게도 손흥민이 중앙에 있어야 많은 찬스를 받아서 득점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바레인전 후반에 손흥민의 좋은 찬스들도 결국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뛸 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또한 대표팀의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손흥민의 최전방은 굉장히 어울리는 대표팀의 현재 최대 강점은 화려한 이선 자원들이죠. 이강인을 필두로 이재성, 황희찬, 정우영, 홍현석 등 선수들을 폭넓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난 바레인전에서 이재성 선수는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왼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성 선수가 돌파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게 되면 이재성이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공수 연결해주고 압박해주고 찬스 만들어주고 활동량 미친듯이 가져가면서 중앙 전체를 장악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성이 중앙에 있으면 이강인, 황인범과의 연계도 더욱 좋아지고요. 또 손흥민, 조규성이 투톱이면 아무래도 황인범과 박용호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 바레인전에서도 이 중간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바레인 수비진들에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손흥민이 원톱에 있고 이재성이 중앙으로 내려오면 대표팀의 약점들은 가려지고 이재성 선수가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접근이 조규성 선수에게도 좋을 수 있는 게 상대 수비가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 후반 막판에 투입된다면
조규성의 장점인 박스한 공중볼 싸움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한 골이 필요한 상황이 많거나 한 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방에서도 압박할 수 있고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높이에서 절대 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조규성 선수의 활용법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토너먼트 대회는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엔트리에 있는 26명 모두가 제 역할을 잘 펼칠 때 우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조규성 선수도 첫 경기 아쉬움을 떨쳐내고 아시안컵에서 꼭 득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